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지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A씨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자신은 이번 대선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투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그에겐 보수표의 집결이나 정권의 유지보다 특정인의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김문수 씨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단일화 의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후보는 단일화한다 해도 이 두 사람의 지지층인 보수 우파도 단일화할 수 있느냐다.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려면 단일화도 깨끗해야 한다. 대표 주자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보수 쪽 후보들이 한 팀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후보 경선에서 졌으니까, 단일화에서 양보한 사람이니까 라면서 손 털고 뒤로 물러나 남의 일처럼 여기면 보수는 실패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잖아요. 대선 투표에서 안철수 표 빠지고 홍준표 표 빠지고 한동훈 표 빠지고 마지막 남은 두 대선 주자 한덕수와 김문수 표도 제 갈 길 가면 남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표뿐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당선된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한다고 헛수고할 의미도 이유도 없다. 이런 식의 뺄셈 정치로는 마치 잘 훈련된 군대와도 같은 좌파 전사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요, 이 보수 우파가 패배하는 이유는 우파의 분열입니다. 서로 헐뜯고 말이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건데 서로 헐뜯고 내 일 아니라고 말이죠.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억압 시대에도 한국 유권자는 항상 야당을 지켜줬다. 한국의 민주 세력이 강압 정치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도와주고 유도한 것도 국민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도와주는 전통을 갖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사실상 강자가 야당입니다. 민주당이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야당이죠. 야당. 거대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된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 보살피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무소불위 탄핵 전문 진짜 여당을 견제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탄핵을 남발했습니까? 예산을 폭주하고요. 탄핵을 지금 31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0명까지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는 겁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물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권 분립이 없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무슨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국회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까지 한 발언과 노선의 결을 보면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보다도 다르고 심지어 문재인보다도 훨씬 좌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좌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87 체제 이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좌파 지도자임을 견지하고 있다.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단순히 나와는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불안해요. 언제 어떤 일을 터뜨릴지 말이죠. 정치 보복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당선되고 나면 엄청난 정치 보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표가 모자라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수가 분열해서 졌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분열되면 보수가 분열되면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 국민에게는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번 6.3 대선은 어떤 개인 간 싸움이 아닌 좌우의 싸움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싸움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대선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전체주의로 가느냐 이런 길목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제재는 물 건너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사평자들은 보수 후보자들에게 정책이 안 보인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방향 제시가 없다는 등의 주문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는 그런 의견을 묻고 미래의 방향 못 받기를 요구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측이 과거 보수 우파 성향 인사들을 끌어모으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보수 우파 성향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융통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 포괄성이 있다 이런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가 좌파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배신 때린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현상이 있어요. 트럼프 보세요. 미국 제일주의 아닙니까? 미국 제일주의. 관세 무역 전쟁에 굴복하기보다는 현상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속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치른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총선에 트럼프 변화에 방어적 보수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당들이 이겼다. 그런 움직임은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영국, 독일에서 등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래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미 비판적인 좌파 정당보다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현 실정을 잘 아는 정부가 필요하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형식은 단일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이원화해서 두 사람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도 괜찮아요. 말하자면 대통령 제1대 내각제 책임 같은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국정을 책임지는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대통령과 부대통령 제도 괜찮겠어요? 개헌하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하고 이것을 국민 앞에 공략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 책임의 혼선을 일으키는 단점도 있겠지만 운영하기 나름 또는 각자의 인품 능력에 따라 능력을 결합하고 더 나아가 보수를 통합하는 순기능일 수도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안 하겠다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대의다. 대의 정치가 되는 것이지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후보가 되면은 당선이 되게 되면 이번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2028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 본인이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내각제를 완성하겠다.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김문수 후보가 뭐 부통령이 됐던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일은 실질적으로 이원화해서 진짜 두 사람이 장점을 결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뭐 국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국정을 책임지는 기능을 분담한다. 이것이 뭐 대통령제, 부통령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헌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해서 뭐 중임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개헌을 내각제로 개헌을 주장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8명 중에 정통성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연 후보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공정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김문수 대 이재명 또 한덕수 대 이재명 할 때 오히려 김문수 대 이재명이 할 때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지도가. 그러나 앞으로 대선 등록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정말 단일화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번 보수가 필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대선 전략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